네, 안녕하세요. 캠페일입니다. 오늘은 이 스타트업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혹은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한가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동원 교수님 이렇게 네. 어떤 그 한 주간에 좀 여러 음, 가지 일들이 있으셨는데 네. 요 주제에 대해서 경험하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스타트업들에게는 어떤 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이 잠깐 들었던 그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스타트업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약간 이게 놀이하듯이 하는 그런 이제 팀들을 종종 가끔 봐요. 예, 뭐 체리피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뭐 정부 지원 받고 뭐 투자 받고 이제 이 프레임에 대해서 너무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이제 자기가 뭐 어디 다른 데 팀원으로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봤던 창업자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그 미팅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다 말은 이해가 가는데 약간의 그 이질감? 이거 뭐지? 약간 진정성이 좀 결여된 느낌이라고 할까? 약간 그 말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미묘한 거부감이 있는 그런 분들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스타트업을 과연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들이 좀 음, 있어요. 네. 뭐, 음. 제가 거기에 이제 네, 조금 더 말을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 스타트업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게 딱 스타트업 놀이였습니다. 정부 지원 음, 사업으로 어느 정도 돈을 지원받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공모전들 나가서 그거 이제 상금이 있어서 회사에 돈은 조금 있었는데 음, 어 이 스타트업이면은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시장의 반응에 맞춰갖고 뭐 피벗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변화해 그렇죠. 나가는 과정으로 점점점 시장과 고객과의 핏을 맞춰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 음, 런칭을 미루고 아이템을 계속 피벗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뭔가 공모전을 나가기 위해 스타트업으로서 아이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한 아이템 개발이 아니라 공모전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아이템을 만든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스타트업 놀이지 않았나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그게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예. 왜냐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정부에서 지원금이 음, 없었으면은 장난칠 일이 없죠. 근데 그 예산을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에 받으면 항상 나오는 얘가 페이퍼 작업이 너무 많다. 음, 라고 얘기하는데 그 페이퍼 작업이 결국은 그 장난질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방어 수단이 계속 축적돼서 그렇게 페이퍼 작업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뚫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음, 그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 지원 자금을 따서 돈을 벌겠다. 뭐, 음,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사업에 정말 진심인 그런 게 중요한 걸까? 음. 라는 의문도 약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캠피엘 해보면서 이제 느낀 거지만, 누군가는, 여기에서 진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본인도 경험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제 진정성을 갖고 이게 딱 그 몰입하는 그런 창업가 스타일을 보면 되게 뭔가,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막 이런 느낌도 있는데, 또 반면에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너무 사업 모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뭐 당연히 뭐 다 되죠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이 사업을 너무나 잘한다는 듯이 되게 자신 있게 자신 있는 건 좋은데
이 자신감과 너무 뭐랄까, 그 진정성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예, 자만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너무 막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자기가 잘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막 부풀리면서 얘기하는 팀들. 뭐 자기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 정도 가설이 나왔으니까 아유 뭐 이건 당연히 뭐 이 정도 하죠 뭐. 근데 그 미묘한 그 차이에서 좀 저는 좀 이질감을 되게 많이 느끼긴 했었어요. 진짜 내가 오늘 조금 약간 횡설수설하긴 한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스타트업 씬에 들어와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자영업 위주로 했었으니까 네, 자영업은 요즘 지원 사업이 많이 있지만 뭐 지원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내 돈 들여서 내 돈 들여서 하는 내돈내산 뭐 이런 비즈니스인데 어 그 고객이 외면하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제가 스타트업 씬에 딱 들어와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시리즈 A까지 하고 엑시트 할 거예요. 음, 어, 라는 그런 말들. 어, 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부터 엑시트를 염두에 두는 건 굉장히 현명한 건데, 또 근데, 현명한, 음, 예. 뭐 이 스타트업 씬에서는 당연한 거기도 한데,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는 아니,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망할 음,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죠, 저는. 근데, 음, 중간에 이렇게 엑시트 하는 게 현명한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마인드 자체가, 음,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하고 음, 털어버리고 딴 거 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음, 그 진정성과 사업과 뭐 이런 철학과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음, 저는 그런 스타트업 놀이하는 사람들과 엑시스를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도 음, 들어요. 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일부 공감하면서도 또 엑시스는 되게 현명한 방법이니까 사실 또 요즘에 이제 스몰 엑스 하는 팀들도 이제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것도 뭐 현명한 목표구나라는 것들에서 저는 언제 엑시트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팀들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언제 반발이 좀 많이 드냐면 저희 총장사 애들은 대부분 이밸류에 투자 받으니까 저도 이밸류 인정해 주세요라고 할 때 약간 뭐지 이거는? 어? 아니 뭐 가설 검증이 됐나? 가설 검증도 제대로 안 됐는데 왜 저러지? 막 약간 이제 얘는 지금 스타트업을 놀이하는 건가?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죠. 이거는 주변에서 그런다고 자기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느낌들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음, 이런 것 같아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 이 음, 말이 음, 그 어떨 때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왜냐면 사람 어차피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땐 음, 스타트업 놀이나 뭐 중간에 엑시트를 하나 진심을 담아서 하나 다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판매하시는 분 그런 다단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이제 사채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시민의 고요를 빼먹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조폭들이라든지 뭐 어쨌든 폭력을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음, 것과 또 이제 또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음, 분명히 그 어느 지점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기는 할 텐데 음, 그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기준인 건가? 아니면 그냥 윤리적인 사람들 이 사회에서 형성된 윤리적인 것에 대한 기준인 음, 건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사실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왜인 것 같습니다. why. 스타트업을 왜 하는가. 보통 그치.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세상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업을 하는 요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애들이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음, 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스타트업 놀이를 하냐 아니면 진짜 스타트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대표자한테 왜가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음, 또 한편으로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 놀이가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면은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돈 받고 월급 나가고 월급 받으면서 그냥 시간대로 흘러가는 그런 분들도 몇 분 뵀던 것 같아요. 음, 아이템이 개발이 완료가 안 되거나 아니면 완료가 돼서 서비스 중에는 있는데 뭐 앱으로 치면은 앱 다운로드 수가 한 100명대만 계속 왔다 갔다 몇 개월 동안 뭐 많게는 1년까지도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음, 그런 분들 뵈면은 너무 안타깝죠. 음. 빠르게 그래서, 빠르게 이거 바꿔가야 맞아요.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투자 심사할 때 그 질문을 꼭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타트업, 이 사업을 왜 하시냐고. 그리고 대표님은 왜 사업을 하시냐. 그 질문을 꼭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답이 나오느냐를 보면 이제 되게 좀 이렇게 감이 많이 오는데, 글쎄 대부분은 이제 다들 되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많이 얻었고, 간혹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답변에서 이분은 왜 사업을 하고 있지?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Y라는 그 부분을 저는 음, 또 의문점이 드는 약간 이제 반대 의견을 토론을 음, 하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그 사회적 기업과 음, 그죠? 그 일반 기업을 비교를 했을 때는 그 기준점이 Y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저, 음, 오히려 일반 기업들이 Y에 대해서 없다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요기요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을 똑같이 뺏겨서 만든 거잖아요. 원래 그런 회사요. 실제로 패스트 그 팔로우하는 회사예요. 음, 그 독일의 그 딜리버리 히어로 자체가 다른 음, 나라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겨서 만들어서 성공하는, 그러니까 음, 성공한 서비스를 뺏겨서 만들어서 성공하는 그런 음, 서비스고, 그런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Y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음, 어,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포인트죠.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나 NGO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의미나 어떤 why, 왜 이 사업을 하는가, 나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음, 위해서 하겠다. 뭐 그 소외 계층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게 오히려 훨씬 더 명확한데,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요기요나 이런 기업들을 비난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음. 그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네. 음, 그치, 이제 요즘에 보면 카피캣에 대한 민감도가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저희가 어떤 창업자 만나면은, 어, 누가 이미 우리 거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고소해야 되나요? 뭐 이런 그 고민 상담도 이제 듣기도 하긴 하는데, 그쵸. 이게 지금 그 퍼스트 무브가 있으면 이제 그 패스트 팔로워 분들이 이제 빠르게 그 따라오면서 카피캣들을 이제 도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 잘하는 거를 빨리 벤치마킹 하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또 그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제 상대방 특허가 걸려 있는 부분까지 이제 건드리면서 가는 거는 그건 좀 상도의 예의가 아니지 않냐라는 거는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 두 가지가.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점이 정말 사업의 진정성, 이런 음. 정말 중요한 스타트업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일까? 이런 게 좀 의문이 되는 거죠. 이런, 실은 뭐 티몬이나 쿠팡 같은 경우도 그룹폰 따라한 거잖아요. 처음에 음. 반값 할인. 그러니까 그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가 걸리지도 않고 걸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을 이제 비슷하게 만들고, 저도 창업 교육할 때 유니콘 기업이나 이런 쪽에 비즈니스 잘 되는 우리나라에 없는 유니콘 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치. 하거든요. 음, 그거는 그러면은 Y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음, 그게 맞는 건가? 진정성이 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도 음, 뭐 조금이라도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하면 이거보단 더 잘하겠다 하는 음, 그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뭐 스케줄 예약하는 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개인 프로필 만드는 리틀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미국에 있는 저 캘린들리하고 링크트리를 어떻게 보면은 카피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기능이 완전히 똑같은데
해외에 있는 음, 것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기능이 거의 유사한데, 요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차이점을 두고선 과연 팔로우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라고 봤을 때는 또 그, 게 조금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살짝 결을 다르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대표의 외에 있어서 어떤 음.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물론 잡을 수 있겠지만, 어, 뭐 사용자의 어떤 문제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렵네요. 이 한 가지로 어려워요. 정리하려고 해서 예. 이 테두리 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대표자의 외를 찾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음, 스스로 왜라는 거를 이렇게 화두를 하는 것도 어렵긴 하죠, 진짜. 네. 예, 한번 스타트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거라서. 그 뭐야, 리틀리랑 되는 시간에 그 데모데이 IR 발표 한번 보고서는 아니 뭐 태용님도 네, 갑자기 지금 게임 프로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네네네. 순간 아마추어 프로라는 서비스명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뭐 누군가 우리 거를 막 그대로 네. 벤치마킹 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또 어떻게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근데 그 감정을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진짜. 예. 제가 어제 그 강의를 하나 듣고 왔는데, 그 음. 오롤리데이라는 팬시 어, 용품 브랜드가 알아요. 있어요. NFT도 해피타운인가? 예전에, 예, 예. 해피타운 발행도 했었고, 그래서 그 대표님의 강의를 제가 어제 듣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음,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화두를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주제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이런저런 지금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저는 어떻게 제 마음속에는 답이 있긴 하거든요. 음, 스타트업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거는 뭐였냐면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예. 그러니까 오롤리데이라는 그 브랜드가 지금 9년 차, 10년 차가 됐는데, 페이드 마케팅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직원이 40명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한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 심지어 음, 중국에서 오롤리데이를 캐릭터랑 제품을 다 카피를 해가지고 네. 엄청 큰 매장을 냈어요. 어, 그래서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거를 어, 그 고객들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네. 펀딩을 해줘가지고 소송 비용도 진행을 하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래요. 어, 똑같은 제품을 훨씬 더 큰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이제 넣은 케이스였는데, 근데 음, 이제 이 오롤레데이 대표님이 얘기하기로는 이 오롤레데이가 항상 성장을 할 때마다 있었던 거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위기도 많았다. 그런 위기를 음, 발판으로 삼아서 더 점프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진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 진심이라는 게 되게 좀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진심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심은 상대방한테 전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전해지는 마음이 통하는 그 진심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뭘로 측정하기는 되게 어렵지만은 그런 진심이 느껴졌을 때, 지금 이동건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스타트업이 뭔가 얘기하는데 그 미묘한 그 뭔가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장난치는 건가? 놀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카피캣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나는 배달에 관한 거를 배달의 민족이 하고, 요기요도 배달에 가는 거를 나는 빨리 패스트 팔로우에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똑같이 뺏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요기요는 요기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정의를 가지고 이 진심으로 그 시장에 접근하느냐, 아니면 그냥 똑같이 완전 뺏겨가지고 그냥 음, 돈만 벌고 갈 거야라는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느냐, 음, 이 차이이지 않을까. 음, 저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러네. 진심.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 고객은 어디에서 진심을 느낄까를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어떤 이제 그 해피콜?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진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등등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짜. 근데 그 진심을 전달하고 만들기까지에는 되게 많은 어렵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그쵸. 예. 저는 우리 어제 그 얘기 네, 들으면서 그 네. 브랜딩을 어떻게 가는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전 마케팅이니까 이렇게 음, 알리는 거는 알겠는데 스킬이나 이런 거 알겠는데 음, 어떻게 팬덤을 만드는가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연예인들 팬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음, 팬덤이 구성되면은 그때부터는 가격 저항도 안 받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팬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저한테 화두였는데 어제 좀 힌트를 얻었던 게 음, 그런 작은 브랜드들의 어떤 진심을 전하는 힘은 시시콜콜한 그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접점을 스킨십을 갖는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거기는 뭐 볼펜이나 이런 거를 파는 곳이니까 그냥 예전에는 그냥 박스에다가 에어캡 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음.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한지 같은 걸로 한번 덮고 뭐그 어, 이 엽서도 쓰고 이 고객이 거기는 이제 비전 자체가 행복이래요. 그래서 고객한테 어떻게 행복을 전달할 건가.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이 그걸 받았을 때 행복할 수 있을 만한 기분을 느끼게 거기에 음, 이제 적용을 하면서 SNS 같은 데서도 직원들이 다 나오거든요. 음, 인스타그램 같은데. 그래서 춤도 추고 뭐 연기도 하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성수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편집샵을 열었어요. 근데 그 음, 편집샵의 어떤 컬러라든지 들어갈 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왜 우리가 이 컬러를 했는지 왜 음. 이 지역을 했는지 이런 걸 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네. 연구를 그런 했구나. 그런 거를 또 투표하기도 하고 의견을 받기도 하고 어, 그러면은 고객이 거기에 뭐 리워드는 없지만 나는 빨간색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브랜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서 네. 주의 깊게 아, 보는데 그게 쌓이고 그런 조금 조그만 게 쌓이고 쌓이면서 팬덤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음, 그 소비자도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끔 하는 거 되게 와닿네요. 우리 게임 프로도 그런 한번 진심 진심 마케팅.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한번 좀 해보세요. 진심 애들이, 마케팅. 우리 게임 프로에 내가 이렇게 기여하고, 우리 게임 프로를 성장시키는데 나도 지금 일조하고 있구나 등등을 전달하게끔. 네, 제 아들이 이제 게임 프로에 다니잖아요. 네, 다솔이가. 네. 네. 네, 이번에 그 주말에 오라고 그랬대요. 원래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자고 했대요. 그래서 되게 엄청 막 설레하고 있거든요. 오, 진짜? 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아이디도 게임 프로예요.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고 스킨십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게 타겟층 자체가 연령대가 어리니까 그런 음, 스킨십을 가져주면 훨씬 더 팬덤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음, 계속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팬으로 전환시키는 거. 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근데 쉽지 우리가 않... 지금 또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 또 쉽게 하면 또 쉬울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네, 지금 하는 게 캠페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브랜딩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죠. 그죠? 이런 그렇죠.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맞아. 우리의 쉽지 않죠.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팬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그러네. 우리도 진심 교육해야 되겠다. 그쵸. 진심 네. 교육해야죠. 음. 갑자기 많은 생각을 갖게 또 하는 주제긴 하네요. 네. 됩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캠페인 자체도 MVP 테스트 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트업이니까. 그렇죠. 음, 그러네. 어,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스타트업들 뭐랄까,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료로 좀 봐드리고 좀 도움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느낌에. 예. 약간, 그렇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되게 저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네. 그쵸.
이게 스타트업이 작은 리소스 가지고 시장에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뭐 이렇게 종종 이제 스타트업들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1000명의 펜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또뭐 100명의 펜을 만들어라. 뭐 그러면 이제 굴러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거기에서 뭐 로얄티가 생기면서 또 신규 회원들이 여기는 뭔가 어 만족도가 되게 좋은 서비스구나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그게 이제 저는 또 브랜딩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이제 창업자분들은 또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 스케일업 해야지라는 이제 조급 중에 너무 급하게 이제 그 뭐랄까 어 이제 스케일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진심보다는 이제 막 무조건 벌크로 막 찍어내서 막 판매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문제점들이 있긴 있죠. 그런 걸 많이 보죠. 네. 그쵸, 그쵸. 음, 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예전에 그 스타트업 할 때 네. 갑자기 서비스 런칭한 지 한 달 반 만에 그때 이제 초기에 반응이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쿠팡에서 우리 거를 팔겠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그러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진짜 1시간 만에 어우 막 그 한 석 달치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예, 와, 그래가 그 다음에 서비스 빵꾸 나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에 리뷰 개판 나고 결국에는 그거 복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우리 두 번 다시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스케일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막 이런 느낌을 진짜 그때 엄청난 기회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기회는 맞는데 이제 문제는 그 기회가 됐을 때 우리 체력이 받쳐주느냐가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엔 고객에게 주는 진심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돼 있는데 고객들한테 진심을 어떻게 전해줘? 그게 안 그쵸, 되지. 그쵸. 아, 내 체력이 그래서 닿는 데까지만 줄 수 있지. 제일 힘든 비즈니스 모델이 그 일회성 혹은 그 시즌성 이런 제품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만 판매한다던가, 음, 겨울에만 판매할 수 있다던가, 음,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 그때 뭐 예를 들어 뭐 스승의 날, 뭐 이럴 때 꽃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날만 막 꽃을 막 예를 들어서 그날만 많이 나간다. 그러면 어, 이게 그날은 뭐 몇만 개가 나가는데 그러면 그 재고를 쌓아둘 때도 없고 그거를 처리할 인원도 갑자기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맞아. 나머지 때는 다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맞아. 예, 진짜. 그런데도 진심 그런 거 쉽지 않겠다, 진짜.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져 있어야 준비가 음, 되어 있어야 그런 것들도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아무튼 뭐 좀 여러 번 얘기해 볼 만한 주제긴 해요. 예, 진심. 무엇이 중요한가? 예.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가? 항상 고민합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캠피엘도 그 브랜딩 전문가분의 좀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도 브랜딩도 컨설팅 한번 받아야겠어. 잡아가면서 컨설팅도 좀 음. 받아서 진행해 해보면 어떨까라는 한번 생각도 좀. 초빙 좀 해주세요. 우리도 한번 좀 진단 좀 받고, 우리도, 혼나야죠, 한번. 예, 진단 좀 받고, 우리도 그럽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래요. 뭐 그 스타트업의 성공 조건, 중요한 점, 스타트업을 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동건 교수님 먼저. 너무 너무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갑자기 주셔가지고, 이제 무거워졌네요. 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굳이 얘기하라면, 저는, 대표님들이 사업을 왜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때 보면은, 사명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이분은 진짜 이 사업을 꼭 하시려고 하는 니즈가, 그러니까 그 욕구가 되게 강하구나. 그리고 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대표님처럼 진심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근데 이런 게 다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진심에 어린 그런 이제 조직 관리, 마케팅, 뭐 고객 관리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서 좀 왜 사업을 할까에 대한 진정성? 이게 스타트업에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네. 네, 태용님.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도 하는 한편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취지가 좀 바뀌긴 했지만 왜가 저는 아직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굳이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잠깐 이종범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이 사업에 진심을 갖고 하기 위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대표 본인이 찾아갔고 팀원과 공감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예, 저는 사업을 이제 하면서 항상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사업을 하는데 다들 창업은 뭐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음, 일단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일단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실행을 하는 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이 신중한 사람은 이 좀 더 늦게 실행할 수 있고, 충동적인 사람은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실행을 하게 만드는 좀 그 전에 사람을 무조건 행동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는 절박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절박함이 항상 있어야, 그래야 진심으로 뭔가 하려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박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달려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길이 뚫리는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거는 솔직히 뭐 길이 없는 거잖아요. 뭐 숲이 음, 무성한 곳에서 내가 길을 뚫어 나가는 건데, 그때는 그런 절박함이 어떤 내가 행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길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저기 그 네, 절박함 하니까 저도 되게 와닿았는데 그 창업 그 절박함이 저는 되게 기억 남는 게 절박함 하니까 아,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지? 다음 달 줄 게 없는데요. 절박함, 어마어마한 절박함. 근데 그 절박함이 그때 들면은 그치 막 그 갑자기 이제 그 결제가 될 때마다 이 고객들에게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되게 막 그 막 풍만해지면서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막 문자도 보내주고 막 이러는데 이게 막 결제가 잘 되고 이렇게 다음 달 돈 걱정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고객들에게 맞아요. CS 이런 거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초심을 또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초심. 맞아요. 음. 조심 중요한 것 초심, 같습니다. 초심 절박함이 유지도 있다니까 초심. 중요하지. 초심 유지. 네, 아무튼 우리도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을 절박함을 유지해야 돼. 가지고 아, 진심으로 고객을 네. 대하는 캠피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아, 반성합니다. 네. 반성해야겠네요. 네. 네, 오늘은 반성하면서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음 주 또 화요일에 또 이야기, 또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저희의 진심이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